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과 손인성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제조용으로 수소제조용 열화학적 물분해 중점에 이용되는 페라이트 입자에 대한 제조와 그 특성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수소 에너지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클린 에너지로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과학하고 인지팀의 퓨어렉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소 제조 공정은 크게 화석연료를 이용한 공정과 그리고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물이나 다른 클린소스를 이용한 공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 화석연료를 이용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수소 제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추럴가스 같은 공정, 그리고 주중에 부분산, 그리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소개트루선과 같은 부분을 나눌 수가 있고, 물이나 다른 클린소스를 이용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물 전기분해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물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전기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는 없는 시스템이고,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열화학적 수소 분해, 물 분해 수소 제조 공정, 그리고 광화학적 수소 제조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생물학적 수소 제조 공정입니다. 지금 제가 연구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열화학적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열화학적 공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0개가 넘는 많은 사이트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쓰는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캐테고리를 나눠봤는데, 메탈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공정, 그리고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할리드를 사용하는 공정, 그리고 탄이나 연기를 사용하는 공정, 그리고 직접 기체를 반응시키는 공정, 그리고 HI 같은 것을 사용하는 공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 메탈 할리드를 이용하는 공정으로 일본에서 UT3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공정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HI를 이용하는 공정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황산을 갖다 분해하는 공정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I와 황 X를 쓴다는 아이라는 이런 기술적인 공정이 많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HDR이라든지 요로드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메탈 사이드의 사용하는 사이트를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이쪽에 초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공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HDR이라든지 IR 같은 것이 힘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변화는 문제, 그리고 이런 다른 프로덕트 자체가 오염물질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메탈 옥사이드 탄화환원 쌍을 갖다가 이용한 반응 시스템의 계약도입니다. 지금 반응이 탄화와 환원 두 가지로 되기 때문에 보통 투스텝 펑션에서 어소시에이션 리액션이라고 얘기하고, 물이 분해된 있는 공정은 옥시데이션에 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 환원돼가지고 나온 메탈 옥사이드의 환원 물질이 물과 반응을 해서 탄화가 되면서 수소를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탄화가 되버린 중독 탄화물 같은 경우 리버전 탑수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솔라 에너지를 통해서 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솔라 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원자력 열을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시 메탈 옥사이드가 환원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다른 반응에 대해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물을 써서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 소스가 적당한 점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폴리선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퍼레이션도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보자 하는 방향인 플루이드 리액터를 적용하는데 쉬운 공정이고 그 다음 시스템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많이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반응이 크게 실험이 돼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구 결과가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실험을 할 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탈옥사이드가 환원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수소가 생산되는 부분, 그리고 수소의 그 밀들을 갖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쪽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똑같이 X축은 온도 거리고 Y축은 비스게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걸 토대로 제가 살펴봤을 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런 옥사이드 시스템으로 아이런 옥사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른 이점을 노려보고자 망간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니오겐 옥사이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런 옥사이드에다 이 세 가지 그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위해서 페라이트를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라이트는 솔리드페이션 메서드 고상법으로 제조를 하고 그 미싱 레이저는 양면적으로 MF이 이 M이 이제 섞이는 물질들을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일자를 섞었습니다. 일자를 섞은 다음에 이게 미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리콘이아 볼을 사용한 돌민 위에서 18시간 이상을 돌려주고 그 다음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칼시네이션을 1100도씨 조건에서 16시간 동안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덩어리를 갖다가 부셔서 찌림을 통해서 이번 조건에는 입자의 106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이쪽을 취해서 실험에 이용할 때입니다.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 툴을 갖다가 이용했습니다. 결정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엑스라이트를 찍었고, 그리고 이도 분포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입자 자체의 모양과 그리고 수평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샘 촬영을 했고, 메탈 디스트리뷰션을 보기 위해서 EDS 촬영, 그리고 메탈 로딩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IPT 분석, 그리고 홀을 살펴보기 위해서 DT 분석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유동성 조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어디션 테스터를 통해서 어디션 인덱스와 퀄리티 컨트리뷰션 인덱스를 갖다 측정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 매스방과 스펙트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분석도 많이 사용했는데 대부분 다른 연구자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히 아주 미세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런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벌크한 공정에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용화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션 테스터는 이제 직접 제작하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ASTM 규격이라는 DOT 어디션 테스터를 사용을 하였고 이 어디션 테스터는 크게 어디션 튜브와 세트링 챔버 그리고 기다리는 입자를 갖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모든 실험 조건은 ASTM 규격을 맞춰서 에어블로 실제 하는 프로세스 센터에서 50g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XRD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지금 여기 표시한 것은 실제로 XRD를 찍었을 때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입자의 스펙트를 적어줬습니다. 지금 아연 페라이트와 망간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 XRD를 찍었을 때 기준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니오듐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를 제대로 형성을 하지 못하고 MbFe5 같은 그냥 단순한 화합물이 생성이 됐으며 그리고 양분비를 맞추지 못한 엑스크 우스가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서 스테인 구조라는 게 이제 페라이트 구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결정 구조고, 이 자폭 사이트, 제이프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스테인 구조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쪽 분석은 실험한 결과입니다. 물론 실험을 통해서 제가 105, 150 마이크로미터 숫도를 취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미세한 입자들이 이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망가페라이트, 아야페라이트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 이 앞에서도 결정미터들이 형성되지 못한 LDF 그리고 이런 분야 같은 경우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입자들이 약간 분포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 촬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진짜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배로 촬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표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3000배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이 아야페라이트와 마가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코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MDF5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한 입자들이 막 덩어리가 되면서 이 사이에 약간 코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EDS를 통해서 메탈 매핑을 수행할 결과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자들이고, 이 오른쪽의 두 부분이 각각 그 금속 원소에 대해서 매핑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지금 이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입자 모양을 형성하는 그 메탈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BT 방법을 통해서 N2의 흡착 정도와 그리고 RCT 방법을 통해서 메탈의 실제로 유형을 갖다 살펴본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킷 에어리 같은 경우에는 0.1 미터 제곱미터 퍼 그램 정도고, 그리고 코어링 같은 경우에는 10-3 정도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아주 그 코어에서는 크게 거의 코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입자를 제조할 때 그 코어를 크게 고려는 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입자를 제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코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시험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ICT 분석을 통해서 이 별도로 부가된 메탈과 그리고 철과의 그 양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액철 로딩도 1:2 수준에서 거의 망간과 아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MB, FE5 같은 경우는 저희가 XRD 촬영을 해서 이 M과 FE가 1:1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였던 것과 비슷하게 RCT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피션 한 후의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센 촬영 결과이고, 어피션 한 다음에 보는 것을 오른쪽에 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입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나무 후의 입자들에 약간씩의 그 미세한 입자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MDF5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자가 막 쪼개져가지고 이런 분열된 입자들이 다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어트리션 인덱스나 아니면 이동 정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트리션 인덱스와 어트리션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연구자들도 많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망간페라이트와 아연페라이트 같은 경우 어트리션 인덱스가 프로티드 어트리션 인덱스가 152야, 프로티드 어트리션 인덱스 105이하의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입자 결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MDF5 같은 경우 어트리션 인덱스나 프로티드 어트리션 인덱스나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지막 결과로 텍스트한 디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전에 이렇게 균이나 약도를 분포하고 있는 것이 나무를 어떻게 변화를 살펴보는 것인데, 저 아연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정선으로 제대로 쓰시면 되는데, 정선으로 된 비싼 숫자 같은 경우도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망간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디스트리뷰션이 무너졌고, 미세한 숫자가 약간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MBSO4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마모가 심하게 일어났고,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숫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입니다. 투스텝 thermochemical 워터 스플리팅 사이클에 적용하기 위하여 솔리드 베이스 메소드로 페라이트 입자 세 가지를 제조를 하였습니다. 제조된 입자는 XRD, KC10, BDS, BTIT, 오시전 테스트를 통해서 그 특성을 규명하였고, 그 결과 아연 페라이트와 망간 페라이트가 적절한 결정력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물리적 특성도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BSO4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구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퓨전이식도 계속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유동층 조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연 페라이트나 망간 페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